3천만 년 전 진화의 불길이 생명의 역사를 담금질하던 그때 지구의 숲. 알량한 삶의 끈을 붙들어 매기 위해 한 줌의 꿀이 급했던 벌, 그리고 척박한 땅에 새 뿌리를 내리기 위해 효율적인 꽃가루 운반이 절실했던 꽃. 꽃과 벌은 그렇게 숙명적으로 만났습니다. 꽃의 가루바지를 도와주는 대가로 꿀과 꽃가루를 선물 받은 꿀벌. 이들은 이 귀중한 식량을 얻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엄격한 조직 사회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여왕벌을 중심으로 한 정연한 모계 사회. 이 조직의 모든 구성원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개체를 떠나 조직의 세포로서 철저하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서로의 의사 전달과 정보 교환을 위해 엉덩이 춤을 배우고, 집안의 온도와 습도 조절을 위해 날개를 떨어 선풍을 하고, 전체 가족의 보건 위생을 위해 청소를 하고, 곳간에 쌓아둔 식량과 어린 새끼를 지키기 위해 무서운 천적에 기꺼이 죽임당하는 작은 생명. 한낱 본능으로 살아가는 하찮은 이 날벌레의 몸짓을 통해서 우리는 하얀 종이 같은 진솔한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솜털 같은 햇살이 비늘처럼 반짝이는 숲을. 늘 그랬듯이 오늘 아침도 꿀벌이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숲의 단잠을 깨웁니다. 시장기를 참지 못한 꿀벌은 아직 문도 열지 않은 꽃잎에서 달콤한 꿀을 보챕니다. 80만 종이 넘는 지구의 곤충 가운데 우리에게 먹을 것을 선뜻 내주는 곤충은 이 작은 꿀벌밖에 없습니다. 꿀벌과 인간. 역사 이전부터 꿀벌의 집에서 꿀을 따기 시작했던 인간은 꿀을 식품과 의약품으로 이용했고, 꿀로 술을 빚어 사랑을 만든다는 밀월, 즉 한이물이란 말을 만들어내기도 한 꿀과 벌, 그리고 인간. 철저한 사회생활까지 우리들 삶과 모습을 같이 하는 꿀벌. 그래서 이들의 살아가는 얘기는 그 어떤 곤충보다 진한 공감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꿀벌은 분류학적으로 막시목에 속하는 벌 무리 가운데 식물의 꽃에서 꿀을 채취해 먹고 사는 꿀벌과의 곤충으로서 우리나라에는 서양 꿀벌과 재래종 꿀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꿀벌은 행태적인 습성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같은 계통의 줄기이기 때문에 꿀벌 특유의 생활 습성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양봉에 이용되는 벌의 집은 간단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모난 나무 상자 속에 8개에서 10개 정도 직사각형의 나무틀이 들어있는데, 꿀벌은 이 나무틀 양면에 육각형의 방을 촘촘히 만들어서 꿀과 꽃가루를 저장하고 이새를 양육합니다. 계절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벌통 하나에는 2, 3만 마리의 벌 식구가 모여 사는데, 한 마리의 여왕벌과 100여 마리의 숫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일벌입니다. 암컷인 여왕벌과 일벌, 그리고 숫벌, 각각 성이 다른 이 세 종류의 벌은 자연에서 살아남아야겠다는 본능적인 계산, 여기에 유전적으로 타고난 형질의 지시에 따라서 엄격한 조직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봄의 따스한 입김보다 송곳 같은 살바람이 심수를 부리는 4월. 아직 냉기 어린 땅이지만은 활짝 핀 유채의 꽃잎은
벌과 나비를 유혹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겨우내 집에 저장해놓은 얼마 안 되는 꿀로 근근히 살아온 벌들에게는 신선한 꽃꿀을 가득 담고 있는 유채꽃이야말로 입맛 당기는 아침 식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벌이 한 개의 꽃에서 따는 꿀의 양은 아주 적습니다. 이 벚꽃의 단면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암술 밑에 있는 꿀샘에는 거의 보일 듯 말 듯 한 방울도 안 되는 꿀이 햇빛에 반짝일 뿐입니다. 그러니 일벌이 자신의 꿀 주머니에 가득 꿀을 채우기 위해서는 보통 200~300개의 꽃을 쉴 새 없이 방문해야 합니다. 밖에 나가 꿀을 따온 나이 많은 일벌은 집에 돌아와 내간 살림을 맡고 있는 어린 일벌에게 꿀을 전달합니다. 혀를 통해 꿀을 건네받은 어린 일벌은 빈방을 찾아 꿀을 저장하고 수시로 소화효소를 분비해서 꿀을 익힙니다. 꿀이 익는다는 것은 일종의 화학적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서 꽃에서 분비되는 꽃꿀이 벌을 통해 벌집에 저장되고 나면은 성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그 고개 받고 있는 꿀벌들을 보고 이제 양보하신 분들이 뭐 꿀을 다진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꽃에 있는 꿀하고 말이죠. 이 꿀벌 집에 있는 꿀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다르죠. 우선은 꽃에 있는 꿀이라고 하는 것은 자당이고, 우리가 말하는 꿀이라고 하는 것은 과당과 포도당으로 나눠진 겁니다. 물론 이제 꽃에서 꿀벌들이 꿀을 따올 때 타액이 가미가 되긴 되는데 그 타액이 가미된 양 가지고는 과당과 포도당으로 만드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라도 내역봉들이 그 꿀을 마셨다 뱉었다 하는 과정에서 타액이 가미가 돼가지고 이제 과당과 포도당으로 다시 나눠지고 또 그러는 과정 중에 여분의 이제 수분들이 또 증발이 돼가지고 21% 이하의 이제 진짜 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고개를 틀어받고 하는 것은 꿀을 마셨다 뱉었다 하는 과정에서 타액이 가미가 돼가지고 그 자당이 과당과 포도당으로 이제 분해가 돼가지고 우리가 먹으면 바로 흡수할 수 있는 이런 꿀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꿀과 꽃가루입니다. 꽃에 앉아 꿀을 빠는 벌은 어지럽게 걸어다니며 온몸에 미세한 꽃가루를 듬뿍 묻힙니다. 그리고 공중에 떠서 이 꽃가루를 가운데 두 다리로 모아 뒷다리에 동그랗게 달아맵니다. 즉 꽃가루를 긁어 모아서 자루에 담는 것입니다. 보통 촬영 속도보다 10배가 빠르게 고속 촬영을 해보면은 뒷다리에 뭉쳐있는 꽃가루를 가운데 두 다리로 단단하게 다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벌의 뒷다리에는 꽃가루를 다지는 압착기와 그리고 잘 다져진 꽃가루를 담을 수 있는 주머니가 정교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꽃가루를 수집해온 1번은 빈 방을 찾아 가운데 두 다리로 뒷다리에 뭉쳐있는 꽃가루를 떨어냅니다. 빈 방에 꽃가루 덩어리가 쌓이면은 식량 관리를 맡고 있는 어린 1번은 입으로 꽃가루 덩어리를 잘게 부수어서 단단하게 다집니다. 여러 종류의 꽃가루 덩어리가 같은 방에 쌓이다 보면은 꽃가루 저장 창고는 마치 오래된 퇴적층처럼 여러 결의 꽃가루 층을 이룹니다. 이 꽃가루는 벌이 새끼들을 키우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식량입니다. 벌들이 수집해오는 꽃가루의 양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벌통 입구에 꽃가루 수집 기구를 설치했습니다. 꽃가루를 달고 온 1번은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 좁은 구멍을 비집고 나가다가 대부분의 꽃가루를 떨어뜨리고 맙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서
꽃가루 수집통에는 고추씨만한 꽃가루가 수북히 쌓입니다. 쌀랑눈이 장독대를 덮듯이 협동을 통한 작은 힘의 위력이 얼마큼 대단한가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유채꽃이 절정을 이루는 4월 중순이 되면은 꿀벌의 사회는 본격적인 번식기에 접어듭니다.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일벌들이 많은 꿀과 꽃가루를 저장해 놓았기 때문에 2세를 양육할 식량은 넉넉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번식기가 되면은 여왕벌은 자신의 큰 체구를 점차 줄여나갑니다. 몸이 가볍고 날씬해야 장차 하늘을 날면서 수펄과 교미를 하는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여왕벌의 몸집이 차츰 줄어듦에 따라서 숫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 이 모개 사회에 모처럼 건강한 남성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사실 수펄들은 오직 여왕벌과 교미를 한 것 외에는 평생 집에 있는 식량만 축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일벌의 차가운 눈총 속에 어깨를 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여왕벌과 교미할 때야말로 일생에 한 번 큰 소리 칠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인 것입니다. 여왕벌이 교미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설 때가 되면 모든 벌통의 숫벌들은 웅성거리며 벌통 앞에서 서성댑니다. 여왕벌이 힘차게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가면 이웃집에 있는 숫벌들까지 뒤따라 오릅니다. 하지만 이 많은 숫벌 가운데 가장 힘이 좋은 단 한 마리만 여왕벌과 사랑을 나누는 행운을 잡게 됩니다. 그러나 황홀한 순간도 잠시. 교미가 끝난 숫벌은 꼬리 끝에 달린 생식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힘없이 죽어 떨어지고 맙니다. 교미가 끝난 여왕벌은 꽁무니에 숫벌의 생식기를 단 채 거의 탈진한 상태로 집에 돌아와 일벌들의 영접을 받습니다.